그의 손길이 제 목덜미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65세의 제 몸이지만 30년 전 그 청춘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정훈의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지영 씨.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정훈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30년.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사랑의 감촉이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진 우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35살의 지영과 37살의 정훈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훈의 손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30년 전 한강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나눴던 그 뜨거운 입맞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5, 평생을 혼자 살아온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요? 그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 외곽에 있는 1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지난 가을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로비에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7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65세의 몸으로는 꽤 힘든 일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복도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혹시 701호 댁 맞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엘리베이터 고장 때문에 각 세대 배전함을 점검해야 해서요. 잠깐만 들어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공지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작업복도 제대로 입고 있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배전함이 현관 옆에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회색 머리에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혹시,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혹시, 정훈 씨인가요? 남자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지영 씨 맞나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훈은 이정훈, 제가 35살 때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아니,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진실했던 사랑이었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헤어졌냐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어요. 집안의 반대도 심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고 저 역시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였어요. 두 집안 모두 우리 사이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정훈의 어머니는 저를 매우 못마땅해 하셨죠. 가난한 집 딸이라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정훈이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미안해. 나는 아직 너를 책임질 만한 남자가 못 되는 것 같아. 좀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요. 오히려 더 늦어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몇 번 소개팅도 나가보고 괜찮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항상 정훈과 비교하게 되고 그만큼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지영 씨 맞네요. 정훈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사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정훈 씨는 전기기사 일을 하시는군요. 네, 은퇴 후에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배전함 점검부터 하시죠. 아, 네. 그래야겠네요. 정우는 현관 옆 배전함을 열고 전압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정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도 늘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죠. 작업하는 손놀림도 능숙했고요. 다 됐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정훈이 배전함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그가 헬멧을 다시 쓰려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거든요. 순간 정훈이 재빨리 제 허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그날 밤 정훈이 저를 안아주던 그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의 체온, 가슴에서 들려오던 심장 소리, 그리고 제 허리에 올려진 그의 손길까지. 괜찮으세요? 정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6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훈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단단히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이 그의 손길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아주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훈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어색할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정훈 씨? 그가 뒤를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영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근처에서 작업이 있어서요.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또 흘렀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좋아요. 카페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정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정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이 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결혼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정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했다가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아, 지영 씨는? 저는 안 했어요. 왜요? 지영 씨 같은 분이면 좋은 인연이 있었을 텐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훈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다음 작업장에 가야 해서요. 그럼. 지영 씨. 문 앞에서 정훈이 저를 불렀어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글쎄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서요. 친구라는 말이 묘하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다른 명분도 없었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을 다시 만날까 말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충분했어요. 너무 충분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정말 뜨거웠어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고 헤어지면 바로 전화해서 또 밤새 통화했죠. 손만 잡아도 온몸이 떨렸고 키스 한 번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여름밤이었어요.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우리는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정훈이 갑자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지영아, 나랑 결혼하자.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그의 프로포즈였어요.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이런 기분인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결국 마지막 만남에서 정훈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지영아. 나는 아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런 말 하지 마요. 지영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겨서 잡을 수도 없었죠. 정훈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만났어요. 30년이 지나서 말이에요. 정훈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고, 저는 계속 혼자 살았고, 결국 우리 둘 다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물론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일주일 후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 저예요.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1월 초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지영 씨. 네. 지난번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정훈이 공원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뭘요? 30년 전 일 말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옛날 이야기를 왜? 지영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냥 인연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뿐이에요? 정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혹시 나 때문인가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뭐가요? 결혼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지영 씨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죠. 정훈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지영 씨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영 씨가 있었어요. 지영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나 때문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아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30년 동안 정훈 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정훈 씨와 비교하게 되고 그만큼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지영 씨.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어느새 65이 되어버렸고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왜요?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지영 씨와 함께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영 씨,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요?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거요. 65과 67이면 늦은 건 맞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훈의 제안에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원하던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가 30년 전에 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한 번 실패한 사랑인데 또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커요. 그동안 우리 많이 변했잖아요. 외모도 성격도. 서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지영 씨. 그리고 이 나이에 65세의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만큼 예쁘지도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정훈이 제 말을 막았어요. 지영 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30년 전에 내가 지영 씨를 사랑했던 건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지영 씨가 더 아름다워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이에요. 정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간절해요. 그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영 씨, 나와 함께 남은 인생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30년 동안 정훈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정말로 정훈 씨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른 남자들과 만날 때마다 계속 정훈 씨 생각이 났어요. 정훈 씨만큼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영 씨.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정훈 씨와 함께 남은 인생 살고 싶어요. 정훈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3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말이에요. 지영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65과 67의 나이에 하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진실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3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 많이 늙었으니까요. 정우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많이 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나 많이 늙었죠? 어느 날 정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영 씨는 여전히 예뻐요. 에이, 거짓말. 정말이에요. 30년 전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65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죠. 영화관에서 연인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훈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지영 씨, 30년 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죠? 글쎄요. 한강에서 비를 맞으며 프러포즈 받았던 그날. 맞아요. 저도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 정말 순수했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렸네요.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정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영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한강에 가보고 싶어요. 30년 전 그 장소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프러포즈했던 그 장소 말이에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한강은 흐르고 있었죠. 여기였을까요? 정훈이 나무 아래에 서서 말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았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 씨, 후회해요? 뭘요? 30년 전에 현실에 굴복한 거요. 만약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30년 전에 우리는 너무 어렸어요. 사랑은 했지만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죠. 지금은 달라요. 쓴맛도 단맛도 다 알고 만났잖아요. 정훈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해요.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진실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처럼 소나기가 오는 거였어요. 어머, 비가 와요. 30년 전과 똑같네요. 우리는 황급히 나무 아래로 피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지영 씨. 네. 정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뭘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 함께 해주세요. 30년 만에 두 번째 프러포즈였어요. 이번에는 65세와 67세의 나이예요. 네, 좋아요. 저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현실의 벽도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정훈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빗속에서의 포옹, 3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약속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지킬게요.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식 결혼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걸로요. 지영 씨 집과 제 집 중에 어디서 살까요? 정훈 씨 집이 더 넓으니까 거기서 살아요. 짐을 옮기는 날 30년 동안 혼자 살았던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지영 씨,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정훈이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훈이 벌써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이런 대화조차 새로웠어요. 3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함께 아침을 먹고 정훈은 일터로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마트에 갔어요. 저녁에 정훈이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훈 씨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둘이서 함께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65세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누는 일상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지영 씨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정훈이 물어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훈 씨는요? 저도요. 30년 동안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영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영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뭐요? 제 결혼 생활 이야기 말이에요. 왜 이혼했는지. 사실 궁금하긴 했지만 먼저 묻기는 어려웠어요.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볼게요. 정훈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를 잊지 못한 채로 한 결혼이었거든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나이에 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정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딸이요. 지금은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 가정에 소홀했거든요. 그랬구나. 지영 씨 때문에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가족한테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됐죠. 정훈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쟤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때 지영 씨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정훈 씨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했어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봐도 계속 정훈 씨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들었네요. 그래도 지금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30년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거든요. 정훈은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올빼미형이었어요. 정훈은 깔끔한 성격이었고 저는 좀 대충대충 하는 편이었고요. 지영 씨,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정훈이 제가 대충 정리한 옷장을 보며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정훈이 직접 제 옷들을 다시 정리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차이들 때문에 가끔 다툼도 있었어요.
정훈 씨,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세요. 지영 씨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금세 화해했어요. 이 나이에 서로 맞춰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까다로웠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대충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맞춰가요. 네, 그래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추운 날에는 함께 이불을 덮고 드라마를 보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밤 정훈이 제게 말했어요. 지영 씨, 저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지영 씨가 와주니까 집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65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네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요. 만약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다른 기사가 왔다면 우리 못 만났을 거예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정훈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지영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요? 이대로 계속 함께 살 거죠? 당연하죠. 왜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혹시 지영 씨가 마음 바뀔까봐 불안해서요. 정훈의 솔직한 마음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는 정훈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아프면 간병도 해드리고 외로우면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저도 그럴게요. 지영 씨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게요. 그런 약속을 나누고 나니까 더욱 안정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봄이 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함께 등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이에 등산이요? 가벼운 산부터 시작해봐요. 건강에도 좋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산 정상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특별했거든요. 지영 씨, 저기 봐요. 우리 동네가 보여요. 정말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우리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살아가요. 무슨 뜻이에요? 작은 일에 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살자는 뜻이에요. 정훈의 철학적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이 되자 우리는 첫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이었어요. 65세의 연인 여행이라니 신기하네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연인인가요? 그럼 뭐예요? 부부죠. 정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정말 부부처럼 느껴졌거든요. 부산에서 보낸 3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잡고 걸었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지영 씨,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요.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을 더 자주 다녀요. 좋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지영 씨, 우리 나중에 시골에서 살아볼까요? 시골에서요? 네. 작은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아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시는 너무 바쁘고 복잡해요. 그럼 몇 년 후에 준비해봐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함께할 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되자 우리는 1년을 함께 산 걸 기념했어요. 벌써 1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봐요.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습관도 알게 됐고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정우는 커피를 진하게 좋아했고 저는 연하게 좋아했어요. 정우는 드라마보다 뉴스를 좋아했고 저는 뉴스보다 드라마를 좋아했고요.
하지만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서로 다른 취향을 나누면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됐거든요. 지영 씨 덕분에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게 됐어요. 저도 정훈 씨 덕분에 뉴스에 관심이 생겼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겨울이 다시 오면서 우리는 2년째 함께 보내는 겨울을 맞았어요.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한 기분이었죠. 지영 씨, 우리 올해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행 사진도 보고 함께 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다 행복한 추억들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66세와 68세가 되었어요.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30년 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렸구나. 그러게요. 그때는 사랑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훈의 말에 공감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안정적이에요. 가끔 아픈 곳이 생기면 서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줘요.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어요. 지영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늙어가요. 네, 함께 늙어가요. 어제도 정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정훈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65세에 처음 만난 진짜 사랑이에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나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본인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정훈과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드라마를 보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지영 씨가 있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정훈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65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정훈과 함께 예쁘게 늙어가며 살고 싶어요. 서로 아프면 간병해주고 외로우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30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할 나이는 따로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